신병이 도수체조를 할 줄 모른다 였습니다. 유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효자손님. 독일에서 효자손님 방송을 애청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저는 철원 포병대대에서 복무한 11군번 아재입니다. 11이 아재면 04인 나는 거의 뭐 할아버지 지팡이 들고 다녀야 되나? 즐거웠던 음대 캠퍼스 생활 1년을 하고 음대 캠퍼스 생활 1년을 하고 남자들만 우글거리는 군대 가려고 하니 정말 가기가 싫더군요. 진짜 가기 싫을 것 같아. 맞잖아. 대학 특성상 아무래도 군악대에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 제 전공의 티오는 없다시피 했고 더군다나 전공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소위 말하는 A급 그러니까 국방부라던가 수방사 등 군악대 시험에 번번이 낙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군악대에 가겠다고 엄한 악기 하나 붙잡고 까불었다가는 복학 시기를 맞추기는 힘들 것 같고 그냥 일반병으로 입대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고 병무청 홈페이지를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 당시 모든 포병은 경쟁률이 1대1 미만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경쟁률 1대1 미만일 것 같은데 자기가 자진해서 막 포병을 갈 친구가 많나? 언제라도 여러분들 포병 지원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 거의 합격합니다.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냥 지원하기만 하면 무조건 합격이었습니다. 제 전공과는 하나도 관련이 없고 그냥 팔다리만 붙어 있으면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 꺼림직하기는 했지만 그 당시 저에게는 다른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105mm 그리고 155mm 이 숫자 두 개가 저의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고심 끝에 저는 남자는 무조건 커야 될 거 아니야. 딱! 나는 아니야. 난 자신 없어. 나는 마인드로 155mm 자주포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2주 후 6월 말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주의 신교대 2주간의 교육 이후 저는 포병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K9 자주포 대대에 자대 배치를 받게 됩니다. 자대 처음 들어와서 느낀 감정은 꿈만 같다 였습니다. 보통은 이제 훈련소에 있다가 자대 가면 드디어 지옥으로 가는구나, 훈련소가 편했구나 생각을 하는데 제보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대가 꿈만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신교대에서는 신막사 공사 중이라 저희 훈련병들은 컨테이너 생활을 했어야 했는데 전부 모든 게 다 단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굉장히 좀 낙후된 훈련소에서 생활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유일한 장점이 있다면 공사 때문에 구보와 도수체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 아침 점호는 약식으로 빨리 끝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대로 오게 되었고 자대로 오니 삐까번쩍한 신막사에 개인 침대, 온수가 콸콸 나오고 심지어 대중 목욕탕에서나 있는 온탕까지 편하긴 하네. 상상할 수도 없는 곳인데 이곳은 그야말로 신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자대 배치를 받고 저에게 첫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신병이 도수체조를 할 줄 모른다 였습니다. 아까 아침 점을 약식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워낙 이제 비좁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온 것 같아. 근데 신병이 왔는데 도수체조를 몰라? 상상만 해도 즐겁네. 개판이구나.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도수체조를 할 줄 모르는 신병이 전입을 왔다라는 것은 그 당시 선임들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4명의 동기들은 단숨에 패급으로 낙인 찍히게 되었고 보다 못한 분대장이 제 맞선임 보고 야, 쟤 도수체조 좀 가르쳐라 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도수체조라는 게 음악 없이 그 특유의 리듬을 타지 않고 빨리빨리 동작들을 하다 보면 헷갈립니다. 사실 이게 다 같이 아침 점호 때 하는 거랑 그냥 혼자서 뭔가 딱 시켜서 하는 거랑 뉘앙스가 다를 수는 있어요. 결국 맞선님도 중간에 여러 번 동작을 까먹는 사태가 벌어지고 저희 둘은 같이 털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다행히도 같이 털리다 보니 상대적인 압박은 덜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선님도 이제 얼탄 거지. 그러나 저와 동기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악보를 읽을 줄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임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빠른 시간 내에 군가 수첩에 있는 군가들을 외워버린 저는 그 이후로는 동기들에 비해서는 편안한 군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상병 때 평생
평생 잊지 못할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여단장님이 저희 부대를 방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깝네. 좀 사단장님이나 군단장님 방문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쵸? 저희 부대 위쪽에 작은 하천을 따라 산 위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다른 작전 기지가 또 하나 있었는데 그곳을 사찰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여단장님과 대대장님이 레토나를 타고 작전 진지로 올라가는 와중에 결국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행정반에 가기 위해서 복도를 총총 걸어가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정전이 되었고 창밖에서는 오오오 하는 정치에 물을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폭발 사고라도 났나 싶어 생활관 창가로 달려가다 보니 저 멀리 포상 근처에 있는 전봇대가 쓰러져서 화포 위를 덮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탱크 위를 그 전봇대가 그냥 덮친 거야. 여단장님이 올라가는데 야 진짜구나. 정말 5초 정도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정비 때문에 포상에서 화포를 궤도반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수리하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화포를 먼저 후진을 시켜야 합니다. 참고로 후진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간부가 주변 상황을 통제하고 후방 유도를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40톤에 달하는 화포가 아무리 살짝 박는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사람이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조종수는 주변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늘상 하던 익숙한 일이라 후방 유도 없이 혼자 화포를 포상에서 꺼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짬밥 먹었고 하니 그냥 나 혼자 해도 되겠다 하고 했다가 결국 주도로 끝에 세워져 있던 전봇대를 들이받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전봇대는 부러져서 화포를 덮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열려있는 해치를 통해서 전봇대 변압기에 들어있는 정체모를 액체까지 화포 내부에 쏟아져서 안에 있던 전차 장비들이 큰 데미지를 입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봇대에 매달린 깡통 같은 곳에 액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봇대 가면 그 동그란 그 통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는 그 액체가 들어가 있대. 그러니까 제보자 말로는 이 액체가 변압기 내부의 변압 과정에서 생기는 열을 식혀주고 절연 역할을 하는 그게 절연유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천만다행히도 조종수는 다친 곳은 없었지만 자기도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전봇대를 화포 위에서 치우겠다고 들어서 옮기려다 손바닥에 다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연대장 오는데 이거 뭐라도 해야 될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후에는 완전 부대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전시 시차를 가던 여단장님과 대대장님은 쾅 하는 소리와 동시에 바로 레토나를 돌려 다시 내려오시고 왜? 나 여기 온 거 아니다. 나 못 봤어. 째야 될 거 아니야.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 우리 여단장님은. 임시 방편으로 화포 내부에 쏟아진 정체불명의 액체들을 병사들이 투입되어 닦아내기도 했지만 결국 그 화포는 입고되어 약 한 달 동안 부대 내에서 볼 수는 없었습니다. 사고가 있었던 당일 긴 트레일러 같은 것에 새로운 전봇대가 부대 안으로 빠르게 도착을 했고 새로운 전봇대를 설치하고 기존에 있었던 전선을 교체하고 다시 연결하는데 그날 자정이 되도록 직원 2분이서 몇 시간 동안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시는 걸 보니 아찔하면서도 그 직업 정신에 감탄을 하게 되더군요. 그분들 덕에 빠르게 전기가 복구되어 저희는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콘크리트 전봇대, 전압기 등등 복구 비용이 총 3천만 원 가까이 청구되었다고 하며 이는 부대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보험의 한계를 벗어나서 포대장이 사비로 나머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만 들릴 수는 있지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거 포대장이 해야 되면 그만둬야 되지 않나 군생활. 정확히 추후에 지불 방법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후 2달 선임이었던 그 조종수는 시간에 흘러 별탈 없이 무사히 전역을 했고 저 또한 별탈 없이 전역을 했습니다. 정말 군생활 지금 생각해보면 재미있으면서도 사건 사고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도 반드시 국가 국민을 위해 힘써주시는 국군 장병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조자손 채널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내주셨는데요. 뭐 지금도 독일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연이 이제 좀 보내주신 지는 좀 오래된 사연이긴 한데 만약에 하고 있다면 또 건강하게 독일 생활 마치고 한국 잘 돌아오시면 좋겠고 여러분들 이제 군부대에 있다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여권 같은 것들이 무기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뭐 탱크라던가 이제 그런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안전사고만큼은 좀 안 일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남은 군생활 우리 현역 장병 모두 파이팅 하시길 진심으로 저 효자손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